사실은. 네. 그렇죠. 그치 지금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금 동시다발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제 네. 한밤에 결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내용도 완전히 판이 뒤집혀 버린 거거든요. 물론 수심위 결정이 뭐 반드시 검찰 수사에 반영돼야 되거나 이건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 권고사항 네. 정도이긴 합니다만 이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결코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여론만이 아니라 검찰 장악에 대한 불안감을 대통령이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전 중요한 포인트일 거라고 보는데요. 네. 물론 지금 총장을 바꾸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부터 시작됐던 JTBC 보도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맞습니다. 건데 예. 2020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막 시작되려고 하던 때 김 여사가 먼저 이종호 씨한테 전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연락이 뭐 불발도 있지만 합쳐서 40건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요. 이제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와서 검찰 진술이 밖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실 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게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장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혹시 윤 대통령한테 시작된 게 아하.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유증기가 예. 쏟아지고 있고 정말 큰 거 한 방이면 불이 크게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증기가 점점 켜켜이 켜켜이 쌓인다. 쌓인다. 예. 이거 터지면 세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태서 그 보도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은 네. 2022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황희석 그 당시에 법무부 인권국장인가요? 예. 관련 내용으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점에 맞습니다. 양자가 연락을 자주 했다는 것, 통화나 문자를 통해서 무려 일주일간 36차례 했다는 것이고 어제 또 JTBC 보도 새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이종호 씨라는 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연락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도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JTBC가 입수한 그런 통신 내역 조회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호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또 연락한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재발절인 것이 아니냐라는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 본인 자체는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방조범까지 처벌이 되면서 지금 뭔가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서초동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다치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호 씨와 수사를 앞두고 빈번하게 연락했다는 증거가 새로 현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흐름 자체는 기소 국면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도이치 거거든요. 사건. 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할 거고 예. 그래서 무서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 검찰이 장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사실 명분과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기소할 수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사실 찍어 눌렀던 지점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냥 소위 말하는 홀딩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명품백 사건 이렇죠. 그다음에 도이치 사건도 그렇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기소각으로 이제 열차는 출발하는 걸로 보여요. 검찰 내부에서도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언론에 사실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화 내역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았는데 통신 내역은 말씀하신 네. 대로 한 달치 그 40차례 뭐 문자나 통화 내역이 확인이 좀 된 거고 중요한 건 어제는 진술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종호 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들어가서 본인이 한 워딩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이종호 씨 10년간 만난 적도 없고 뭐 결혼 전 사건이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워터게이트도 거짓말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면까지 지금 와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도가 맞다면 실제로 네. 이종호 씨의 검찰 진술 내용 중에 눈여겨볼 부분은 토러스 증권 계좌와 네.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법이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예. 이종호 씨가 당시 조사발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은 예, 예. 블록딜이라는 거는 장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행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블록딜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대목인데 하필 그 내용을 대화를 나눈 부분이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와. 그럼 유추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뭔가 적어도 기소를 반드시 한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지만 판결문에 비춰보고 통화 내용을 이렇게 진술했다 비춰봤을 때 최소한 조사를 한 명분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이제 방문 조사 형태를 통해 가지고 네. 그때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네. 근데 이런 보도를 통해서 조사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란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볼 것이고 예. 이 부분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정서가 형성이 되는
되는 거죠. 네. 그럼 검찰 입장에서 이걸 안 물어보고 기소 불기소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안 네. 물어봤다고 한다면 네. 해당 그 수사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확히는 사실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예.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안 예.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예.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당연히 이제 진술을 만약에 이종호 씨 진술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당연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그 대책을 위해서 아니고서야 일주일에 36번, 한 달에 40번을 통화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일 아니면 그렇게 통하기 어려워요. 식구들도 그렇게 통화 못 합니다. 많이. 근데 이종호 씨가 이제 뒤늦게 또 다시 한 해명은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컨텐츠 이제 직원과 연락을 했다고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말을 맞아요. 바꿨던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이 그럼 검찰에 가서 한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그러네요. 예. 물론 뭐 검찰에 가서 거짓 진술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뭐 진술할 그런 경우도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검찰 진술이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 이종호 씨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심 정황들이라고 하는 게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VIP 허풍 쳤다라고 맞아요. 하는 이야기 기억하실 예, 예, 겁니다. 예. 그 이제 수사외압 사건,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사건에서 나왔던 녹취에 대해서 VIP에 대해서 처음에 김계한 사령관이라고 맞아요. 했다가 다시 또 김건희 김건희 여사라고 여사라고 했다가 했죠.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셨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좀 쉽게 믿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사 그 이종호 씨의 최근 주장에 따라서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 이제 당시에 이제 법무부 뭐 검사장과 함께 이제 그 카톡을 몇백 차례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300몇 차례. 그럼 그 핸드폰은 또 누가 쓴 것이냐? 그렇죠. 뭐 이런 의문들이 들고요. 김 김 여사의 여사- 핸드폰은 공용인가? 공용폰인가? 보통 그러니까 왜 자기 네. 명의로 된 핸드폰을 예. 딴 사람이 사용했다는 말들이 자꾸 나오는 그렇죠. 것인지 좀 이해가 잘 안 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다른 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본인 폰하고 다른 폰이 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가끔은 윤 대통령 전화를 하면 김건희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받았다고 하니까 전화를 상당히 다양하게 쓴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생기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 김건희 여사가 예컨대 이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검찰 내부에서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기소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열어놓고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그 관청이 네.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심위까지 마쳤으니까 명품백 사건 수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사 수사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반부패 수사 2부에 또 부서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유관 사건으로는 지금 창원지검에서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그런 금전 거래, 수상한 금전 거래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제 사건을 보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인데, 이건 역시도 혹시 공천의 전말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가 중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할 뚝이 또 많아진 겁니다. 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뚝이라는 게 무너질 것도, 하나를 틀어막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창원에서도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눈여겨봐야 되고, 또 제3의 사건이 나온다고 하면은 관할청이라는 거는 범죄 발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좁은 걸 가지고 관리할 때는 뭔가 뭐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층적으로 여러 군데서 물이 셀 때는 다 틀어막기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특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아무 말하고 있지 않던 검찰이 이제 와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주 기능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특검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검사들이 수사를 열심히 합니다. 네. 우리가 최순실 특검 때도 봤던 맞아요. 것들인데요. 2016년에 최순실 특검이 출발할 때 그때 그 전에 앞서서 검찰 특별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들이 굉장히 맞아요. 수사를 했다 안 했다 하다가 특검이 출발하니까 또 어떤 그 굉장히 동력을 가지고 했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이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들어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20년 9월 23일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통화를 주고받은 그 시점에 남편은 윤석열 검찰총장 현직 총장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끊임없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실제 남편이 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뒤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웠던 형편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능하고 고로 4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빠지고 뭐 이러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공천 개입 의혹 사건까지 네.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처럼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할 때도요. 네. 그 의심하는 혐의가 8가지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의혹들이 더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그 수위난도라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텐데 임계점이 넘게 되면 검찰이란데도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은 그 어제 그저 어제 나온 거죠. 어제 나온 뉴스토마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네. 명태균 씨와 사실은 김영서 씨 양자를 통화했고 아, 그 충격이었어요. 그런 세비를 절반을 떼어준다는 취지로 근거를, 읽힐 네. 수 있는 네. 그리고 1,000원 푼 네. 틀리면 안 돼. 내 딱 2분의 1이야.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증거 관계가 어떻게 보면 명확한 돈 배달자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건들은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달의 종착역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 공천을 그럼 누가 준 거냐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규 씨 같은 경우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직접 공천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네. 그들이 당시에 나눴던 대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토마토가 취재한 기자들이 본 장면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품 관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밝히는 일들 네. 그것은 멈출 수가 없어 보인다.